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 입장에서 나머지 12띠와의 궁합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용띠가 주인공이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나머지 12띠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실생활에서 끌어안아주는, 이해해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띠가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괴강기질과 백호기질을 용띠가 깔고 있단 말이에요. 강하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끌어 간다. 사회 속에서 용띠들이 성실하게 인간관계를 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살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 분인데 내 남편 또는 내 부인한테 그러한 희생과 배려를 못할 게 또 뭐 있겠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용띠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화개살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용띠 분들이 12띠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궁합을 한번 보기로 해요. 용띠와 12띠와의 궁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제가 용띠 중심으로 본 나머지 12띠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써봤어요. 자, 용띠와 쥐띠와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용띠와 쥐띠는 신자진 삼합에서 용띠와 쥐띠는 삼합이죠. 용띠하고 쥐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해요. 쥐띠가 정확한 틀 속에서 인생의 질서, 규율, 그러한 체계를 요구한다면 용띠는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현실에서 넓게 펼치는 그러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끈끈한 관계죠. 한편으로는 용띠 입장에서는 쥐띠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쥐띠는 거기에서 조금 까다로운 면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쥐띠에게서. 용띠 입장에서는 쥐띠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삼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쥐띠 입장에서는 일을 진행하는 방향이나 속도가 용띠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띠가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쥐띠가 용띠를 인정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삼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없이 흘러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용띠와 쥐띠는 서로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삼합관계의 매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용띠 입장에서 소띠를 본다면 파라고 써놨죠. 파. 이거는 이제 충돌이란 뜻이에요. 충돌. 이게 뭐냐면은 제가 토끼띠 강의에서 나무 전체를 제가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용띠의 에너지라는 거는 나무 전체의 틀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소는 뭐예요? 간척지잖아요. 소는 간척지기 때문에 그 영양성분을 만들어내는 원천일 뿐이지 거기에다 나무를 직접 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띠가 추구하는 인생의 속도와 용띠가 추구하는 인생의 속도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용띠를 아파트라고 본다면 소띠는 갯벌의 진흙이란 말이에요. 갯벌의 흙으로 아파트를 바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소띠를 원료라고 본다면 용띠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속도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소띠와 용띠는 서로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할 때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고 서로 탓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 파라고 쓴 것은 항상 조율의 관계이면서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용띠와 소띠와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가 봄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용띠는 뭐예요? 봄을 완성하는 거죠. 용띠 입장에서 호랑이띠하고의 관계는 방합이란 말이에요. 같은 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방합 관계인데 한편으로는 용띠 입장에서는 호랑이띠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죠. 호랑이띠는 개척을 하고 목표물에 대해서 뚫고 나가는 힘을 발휘한다면 용띠는 전체의 틀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삶의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방합임에도 불구하고 용띠 입장에서는 호랑이띠가 조금 부담될 수가 있어요.
호랑이띠가 용띠를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되 용띠 입장에서는 그 호랑이띠가 고마우면서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기질적으로 서로 어렵다는 거예요. 방합관계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참으로 대단히 좋은 관계가 되지만 일을 진행하는 속도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조율관계가 분명히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용띠와 토끼띠와의 관계네요. 자, 용띠와 토끼띠와의 관계는 토끼띠는 나뭇가지를 쭉쭉쭉 펼치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상생관계겠죠. 제가 저기다 상생이라고 써놓진 않았는데 토끼띠와 용띠는 상생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띠는 전체를 통합하면서 나무의 틀을 완성하듯이 봄을 완성하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토끼는 뭐예요? 쭉쭉 뻗어나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생이면서 방합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 기질이 너무 다르죠. 토끼띠 다음이 용띠잖아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서로 개척의 신이란 말이에요. 토끼띠도 어느 면에서 상당히 뻗어가는 힘이 강하고 용띠도 독수리 기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뻗어가는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수가 잘 되지만 토끼띠에서도 세 종류로 나눴죠. 용띠도 세 종류로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관계인데도 기질적으로 다른 그 성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는 띠의 궁합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생과 방합이라고 평가를 한 거지만 내용은 다를 수도 있겠죠. 현실에서 꼭 살펴보셔야 돼요. 또 개척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용띠와 용띠, 같은 띠와 같은 띠네요. 동갑이거나 12살 띠동갑이겠죠. 자, 우선 같은 띠라는 것은 삼합, 방합, 합자가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용띠와 용띠를 자형이라고 해놨어요. 이 형이라는 것은 조율해라, 형살이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 용띠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띠인데도 서로 기질이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명리학에서도 자기 자신과 형살의 관계가 발생한다. 똑같은 용띠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용띠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세 종류로 나누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세 종류로 나눴을 때 같은 띠에서도 전혀 다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오히려 저 자형이라고 옛날 사람들의 그 평가가 당연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글자에다가 사람을 꿰어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지금 12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12띠 전체를 알아야지, 또 12띠의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할 줄 알아야지 같은 띠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용띠와 뱀띠와의 관계예요. 여기는 뭐예요? 용띠도 지호를 열어주고 뱀띠는 지호를 완성시키는 거죠. 지호라는 것은 땅에서 펼쳐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문명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용띠의 스케일과 그리고 뱀띠가 추구하는 인생의 스케일, 규모, 이것이 막상막하란 말이에요. 서로 목표점이 같다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도전적인 커플이 될 수 있겠죠. 막상막하다. 그래서 조율이 대단히 필요하다. 용띠도 뱀띠의 센 부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뱀띠도 또 용띠의 강한 부분을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피할 건 피하면서 두 분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 안단 말이에요. 부딪히진 않아요. 근데 한번 부딪히면 대단히 크게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맞지 않아서 조율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스케일이 막상막하다 이거예요. 조율 관계로서 살아간다면 멋진 궁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용띠와 말띠와의 관계예요. 기본적으로는 상생 관계다. 용의 스케일과 말의 스케일은 뭐예요? 막상막하죠. 말띠는 솔직해서 멋있죠. 예의를 지키면서도 싫은 건 또 싫다고 그 즉시 표현할 수 있는 또 힘도 있단 말이에요. 말띠에게. 상생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기울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 관계를 이루시는 것이 길게 보면은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죠. 그 다음에 용띠와 양띠와의 관계는, 용띠 입장에서는 양띠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양띠는 그 감정의 만족을 항상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띠들이 착하고 얌전하잖아요. 근데 양띠는 좀 더 감정 교류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띠 입장에서는 양띠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에게 조금 자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용띠하고 양띠는 아름다운 궁합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서로 너무너무 멋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 또 두 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용띠가 양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양띠도 용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용띠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용띠가 먼저 손을 내밀고, 양띠의 그 자유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평원에서 풀을 뜯잖아요. 양띠가 얽매이기 싫어하는 공간, 그러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양띠한테. 그러니까 열어주셔야 돼요. 평생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띠와 원숭이띠는 삼합관계, 신자진, 원숭이 신, 용진. 근데 용띠 입장에서는 원숭이띠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는 용띠가 원숭이띠의 감정 표출이라든가 행동 방식이 용띠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용띠는 원숭이띠를 항상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용띠는 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용띠가 그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또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 갈등과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삼합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이런저런 갈등을 거쳐서 서로 끌어안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띠와 닭띠와의 관계는 육합. 육합이라는 건 뭐죠?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준다면 가장 좋은 또 궁합이 될 수 있는 게 육합의 궁합이라고 했죠. 육합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수고한다. 뭐 육합이라고 해서 항상 서로 꼭 껴안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지지해 준다 이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 격려해 주고. 한편으로는 용띠 입장에서 닭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둔다면 가장 좋은 궁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꼭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육합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용띠와 개띠는 육충. 육충이라는 건 뭐예요? 6살 관계이면서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용띠는 봄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고, 개띠는 가을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다, 그럴 때 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충의 관계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제가 육충 관계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더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육충이면은 서로 무조건 안 맞는다, 뭐 결혼도 하지 말아라, 무조건 뭐 헤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헤어지는 분도 제가 봤어요. 무조건 육충이니까 헤어진다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용띠와 개띠가 만난다면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이 기질적으로 자기 위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육충 관계는 당연히 충돌하고 이별하고 이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충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 용띠가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개띠가 약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육충 관계는 그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그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개띠도 화개살의 에너지가 있고 용띠도 화개살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화개살의 에너지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궁합이 될 수 있겠어요. 다른 띠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육충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우주적인 결합이다. 자, 그 다음에 용띠와 돼지띠. 여기는 뭐 유명하죠. 원진관계. 용띠가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돼지띠의 세상과 용띠의 세상은 대단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진을 푸는 방법을 항상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12띠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서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으면 그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히려 더 증폭이 된다. 실제로 그 문제는 큰 게 아닌데 오해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진관계는 솔직하게 이해하면서 대화해라. 근데 대화하면서도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예의는 지키셔야 돼.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띠가 돼지띠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또 돼지띠가 용띠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좀 받아줘라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도 또 오해하고 그거 진짜 아니지 이렇게 또 다그친다든가 의심의 눈빛을 자꾸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솔직한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용띠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용띠가 먼저 그렇게 해주셔라 이거예요. 돼지띠 얼마나 참 솔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4차원적인 기질도 있고 독창적인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띠분이 돼지띠를 좀 자꾸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면 돼지띠 분들은 더 그냥 거기에 신나서 더 그냥 그 행복해서 더 멋진 일을 해내신단 말이에요. 물론 용띠가 어떤 부분에서는 잔소리는 좀 하셔야 돼요. 돼지띠한테. 원진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면 용띠가 큰 틀을 갖고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돼지띠를 더 발전적이고 멋지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원진 관계나 뭐 육춘 관계나 이런 관계들을 그 용띠의 희생정신 이런 어떤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잘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12띠와의 궁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자, 용띠 여러분 나머지 12띠를 잘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